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이해와 윤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학습된 기계가 얼마나 사람과 유사하게 학습되어 가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끝으로 그렇게 AI와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소양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기계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AI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는 2년 전 손정희 회장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AI를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결국 인간이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결국 인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대부분은 기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학습을 인공지능과 동일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적으로 구현하기 가장 용이한 매개체가 기계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기계학습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현재 구현되고 있는 방법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에서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서 만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신경망의 방법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구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위에서 표기된 것처럼 인공지능을 부분집합으로 기계학습이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다시 구현되기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신경망,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인지 컴퓨팅이라든가 뉴로모픽 컴퓨팅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까지 이런 방법들은 성능이 아직 우수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보시는 사진들을 고양이라고 생각할까요?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모꼴의 귀를 2개를 가지고 있고 눈이 2개 있으며, 그리고 야행성의 특성을 가진 눈은 세로로 길게 찢어진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 앞에 코 양쪽으로는 수염이 달려있고 울음소리는 야옹이라고 울죠. 이런 특성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기계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러한 규칙들을 흉내내는 그런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2개다. 그러면 동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눈이 세로로 찢어진 동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시 야행성 동물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귀가 세목거리며 몸집이 작아. 그러면 야행성 중에서도 고양이과의 고양이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 기반 시스템은 많은 예외의 경우가 가능하겠죠. 앞에서 보셨던 사진을 보시면 귀가
잘린 고양이, 동공이 세로로 찢어지지 않은 고양이, 귀가 아예 나타나지 않은 고양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람은 모두가 고양이라고 알지만 기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규칙 기반에서는 규칙이 어긋난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유연성을 반영하는 인공신경망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뇌를 본딴 인공지능, 즉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입력이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고양이다 아니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출력, 그 사이에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음표로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이런 신경망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한 개의 기능들로만 정의되는 인공신경망은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다단한 뉴런들의 기능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알고리즘만의 이 문제는 아니었고 컴퓨팅 파워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을 계기로 이건 바뀌었죠. 딥러닝이라는 방법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딥러닝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뇌의 노드들을 그대로 본뜨는 방법으로 입력 하나를 그대로 한 개의 연산만 한 다음 출력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층의 펑션들을 흉내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필요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구현하는 유연성도 사람의 뇌와 굉장히 유사해졌죠.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딥러닝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뇌를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딥러닝이 어디까지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허나 엑스마키나 조에 트랜센던스 이런 영화들을 봤죠. 이런 영화들은 마치 사람처럼 기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과연 허용했을 때 사람과 기계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AI와 공존해야 될 우리의 소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리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는 사람이랑 유사한 스트롱 AI, 강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어떤 부분은 약한 인공지능, 굉장히 인공지능을 흉내를 내는 수준에서 하는 그런 weak AI라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실제로 보았던 AI는 약 인공지능인데요. 우리가 갈 길을 찾고 있을 때 목적지를 가지고 어떤 경로로 갈 때 가장 최적의 길을 갈까? 이 부분도 학습된 부분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약 인공지능 중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소기 로봇을 집안에 던져 놓으면 알아서 경로를 찾아가면서 청소를 하죠. 이런 부분도 약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집안에 요즘 하나씩쯤은 있을 것 같은 스피커들, 날씨 어때? 노래 틀어줘? 이런 간단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이런 미리 정의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AI가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AI는 이런 약 인공지능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와 같은 사람과 같이 반응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강인공지능, 인간처럼 사고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강인공지능이 이전에 우리가 봤던 터미네이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매트릭스 같은 암울한 시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에 환호를 했었죠. 사실 위기도 느꼈습니다. 바로 알파고의 문제였는데요. 2016년 우리나라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바둑을 이겨버린 알파고. 마치 충격과 같았죠. 이런 알파고의 우승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0년 딥러닝이 나타나면서 시작된 파도의 일부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점차 발달되고 있는 이런 딥러닝 기술은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의 에러율을 넘어섰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고양이 얼굴 인식에 대해서는 인간의 정확도보다 오히려 추월한 것이 이미 2015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미션에 대해서는 기계가 어느 정도 인간의 이상의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한된 미션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기계를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도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이 속담이 바로 인공지능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었죠. 이 AI 친구 이루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루다라는 친구를 개발한 개발자들은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본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윤리의식이 그대로 이 AI 친구 이루다에 반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메신저 소통에서 그런 윤리의식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고 이것은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더 강화되는 형태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큰 문제를 일으켰고요. 결국은 3주 만에 이 서비스는 종료가 되고 말았죠.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AI 기업이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소비자도 AI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밝혔고 그럼과 동시에 특히나 윤리의식이 바로잡혀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AI 개발 및 사용 윤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AI 윤리 이슈를 시민에게 널리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예입니다. 윤리의식이 더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 한쪽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고 한쪽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한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한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차가 충돌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운전자가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이 사람을 살리고 운전자를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고 운전자를 살려야 될까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의 시대는 앞으로 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실제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2018년 자율주행 중인 차량이 보행 중인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윤리가 운전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2016년부터 사람과 물체를 추적해서 저격하는 킬러 로봇을 배치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맞지만 과연 이것이 윤리에 타당할 것일까요?
끝으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작년 연말에 마련했습니다. AI 윤리 기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 기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성을 위한 3대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인간성을 위한 3대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10대 핵심 요건을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를 기준으로 우리는 AI 개발과 활용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루다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